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셜벤처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인생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공부냐? 딱딱한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공부법을 알려주고 계신 공부의 신 강성태 아저씨가 틴틴 인터뷰를 찾아오셨는데요. 아저씨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나요? 초등학교 시절은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가 경상북도 점촌이라고 공부하면은 이제 잘 못 따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 가서도 처음 들어와서 받아쓰기 이런 거 맨날 이제 나머지 공부하고 공부를 상당히 못했죠. 그 좀 힘센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만만해 보이고 좀 어리버리하고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그때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딱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언제 공부에 흥미가 생긴 건가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저한테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저도 진짜 무시당하지 않고 싶고 잘 나가보고 싶은데 되게 잘난 게 없거든요.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덩치가 그때 크지도 않았고 키도 작았고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공부? 왜냐면 저처럼 좀 어리버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선생님도. 저희 반에서 1등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3 때 좀 그 성과를 얻게 됐고 그리고 약간의 운동도 하면서 자신감을 되게 많이 되찾았던 것 같아요. 반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1등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강성태 아저씨. 그때부터 성적이 조금씩 올라갔대요.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독서실을 끊었는데 독서실 굉장히 멀리 갔어요. 아마 가까이 갔었으면 제가 그렇게 독서실에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좀 지겨워지면 집에 오고 이럴 텐데 멀리 가서 이제 멀리 갔으니까 집에 쉽게 오지도 않았고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오히려 혼자 공부했던 시간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저씨는 일부러 집에서 먼 독서실을 정해 공부를 했다는데요. 하루에 얼마나 공부했나요? 중학교 때 이제 뭐 맘먹고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방법을 알아요.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공부법이란 장르 자체가 없었거든요. 뭐 방법이 뭐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저의 그냥 전략은 그냥 오래 앉아있는 거였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뭐 공부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하루에 18시간 한 적 있어요. 18시간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 가졌냐면 독서실 이제 끊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하루 동안 얼마나 오래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날 하루 날 잡아서 책을 막 이만큼 싸가지고 독서실에 와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먹으면서도 이제 계속 본 거죠. 근데 뭐 집중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앉아있거나 아니면 책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공부라고 그때 생각했었으니까 억지로 진짜 억지로 이제 채운 거예요. 18시간을. 근데 그때 뿌듯한 감정을 느꼈던 게 제 공부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중간 정도였다면 중3 올라가서 첫 시험에서 제가 반에서 2등을 했어요. 물론 전교 2등도 아니고 뭐 반에서 2등인데 저로서는 뭐 믿어지지 않는 성과였거든요. 그때. 조금씩 공부 방법을 터득하면서 성적은 점점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 결과 원하는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대요. 그럼 과목별로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국어 시험 보면은 시험 볼 때는 되게 잘 본 것 같아요. 기분이 막 좋고 막 100점 나올 것 같고 오늘 왠 진짜 막 답이 막 기어나오고 집에 가서도 막 100점 나올 것 같아. 못해도 90점 나오고. 근데 성적표 받아보면 막 62점 이런 거죠. 근데 유독 국어에서 그래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정답이 완전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국어 시험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 답을 체크하면 이게 느낌으로 뭐 2번이 답인 것 같다. 이거는 찍는 거예요. 이게 2번이 답이면 반드시 그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명명백백한 근거가 여기 지문에 나와 있거나 물음표 그 발문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박스로 된 보기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오답이잖아요. 하나하나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명확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아주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풀 때 많이 푼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한 문제를 풀어도 어떻게 푸냐. 문제를 예를 들어 풀었는데 내가 3번이라고 체크했는데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 되는 그 근거를 찾아서 오른쪽 여백에다가 적어요. 거기 더해서 나머지 4개 오답이면 오답이 되는 이유를 다 오른쪽에 적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팁 중에 하나인데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럼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학은 학생들이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잖아요.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집 푸는 시간이 진짜 많아지죠. 대한민국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문제집을 허풀고 있어요. 공부는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이제 제가 문제집 한 권 사가지고 다 풀었어요. 채점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풀었으니 채점까지만 했어요. 달라진 게 없죠. 명심해야 될 건 그렇게 한 번 본 거는 100이면 100 다시 틀려요. 한 번 보면 안 본 거예요. 공신 그 멘토들은 특히 수학 공부를 할 때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다는 생각 아예 안 하고요. 어디서부터 공부냐? 틀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개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정의부터 그 원리, 그 유도 과정 이런 것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중요한 건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공부는 핵심이 풀고 채점하고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내가 모르는 거, 공부해야 될 부분, 아는 거 이렇게 나눠놓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후배님들은 문제집 단 한 권을 풀더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요. 무엇이 진짜 공부인지를 알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영어도 효과적인 공부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진짜 심플해요. 어휘. 아니 어휘를 모르면 뭐가 돼요? 듣기? 안 들리겠죠? 문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독해도 당연히 안 되겠고. 어휘를 모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예를 들어 단어 하나하나가 지문에 이게 다 한글 단어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순이 좀 다르고 할 테지만 대충 이런 얘기 얘가 짓거리고 있구나. 대략 주제 정도는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냐? 엄청 써요. 그게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한 단어를 100번 쓴 것과 한 번 본 것과 실제 심리학에서 실험을 통해 밝혀낸 사실은 둘 차이가 없어요. 암기는 뭐냐면 한 번에 들은 그 시간이 아니라 횟수로 외우는 거거든요. 무조건 횟수예요. 그래서 공신들이 단어를 자투리 시간에 외워요. 뭐 1시부터 3시까지 내 단어만 외울 거야. 이러면 횟수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투리 시간은 시간도 아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더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첩 같은데 보면서 이제 외워. 그게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공부법을 뭐 선생님이건 뭐 선배건 누구한테든 배워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면 공신닷컴 사이트에도 선배들이 올린 그 공부법 경험들 거의 어렵지 않아요. 요령 같은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1시간 동안 나무를 하라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45분 동안 도끼를 갈고 앉아 있을 거라고. 그 의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법을 알고 이제 공부를 효과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목표나 꿈을 이루는 게 손쉬워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꼭 명심할게요. 이번엔 틴틴 친구가 궁금한 점이 있다네요. 아저씨는 어떻게 공신닷컴을 만들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 입학한 뒤부터 이제 교육봉사 활동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 과거가 이러니까 저처럼 좀 힘들어하는 누군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학생들 만나면서 멘토링하고 친형처럼 뭐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되게 많은 걸 제가 실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기초가 없는 수준부터 해가지고 어떤 방법들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멋지게 살고 싶은데요. 아저씨는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저는 2008년에 제 인생의 꿈을 정한 다음부터 오늘 이 순간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는 거. 뭐 그걸 위해서 저희는 나갈 거고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멘토를 찾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중고 이렇게 넣으면 내 뭐 고등학교 출신의 공식 멘토가 추천 멘토로 떠서 도움 받을 수 있고 나중에는 각 분야별로도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공부의 신이 된 강성태 아저씨. 이제 청소년들에게 공부법을 알려주며 희망을 전하는 멘토로 거듭나고 계세요.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정말 보잘것없었고 심지어 시골에서 살았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서 난 머리가 나빠, 뭐 우리 집은 과외를 안 시켜줘가지고 공부를 못하나 봐, 이런 생각에 되게 많이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공부법이든 뭐 공부도 아닌 모든 영역에서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빠져든다 스쿠나